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겨울을 맞아 세계적으로 또다시 감염병 대확산이 시작되면서 모두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가 가장 심한 국가는 미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이 현재 느끼는 심각성을 통계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지난 2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로 25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때 미군 전사자의 7배에 이르며 베트남전 사망자의 4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베트남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그 당시 미국인 5만 8천 명이 숨졌었는데요. 이런 베트남전을 4번 치른 것과 같은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사망자가 이미 1차 대전 때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던 9.11 테러에서 약 3,000명이 희생됐었는데요. 지난 9월 18일 하루 미국의 사망자는 3,600명이나 됩니다. 이달 18일에는 사망자가 약 1,900명에 이르는데 미 보건당국은 이번 달 말 사망자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대 사망자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악의 팬데믹 재앙으로 손꼽히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67만여 명이 숨졌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1950년대 말 11만여 명이 숨진 A형 독감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는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병 사태로 내년 3월까지 43만여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통행금지와 폐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에 달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통매장인 월마트, 타깃, 크로거 등에서 휴지와 청소용품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휴지와 물티슈는 물론이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인 스팸까지 품절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야간 통행 금지와 모임 제한 같은 부분 봉쇄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프레지노의 코스트코 매장에서도 바로 화장지가 동이 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감염병이 재확산하면서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 사재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3월 감염병 첫 확산 당시 마트에서 화장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1위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은 화장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미국에 한국이 보낸 온정의 손길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는 과거 한국에서 교육, 보건 활동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500여 명에게 방역키트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방역키트에는 마스크 100장, 항균 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 부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코일9 생존 박스를 받은 옛 봉사단원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제주도에서 지난 1967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캠제는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어린 추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직 봉사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직 단원은 당시 한국에서의 봉사 경험에 대해 내 청년기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시절이라면서 당시 함께 살던 가족과 사귀었던 친구들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에게 방역키트는 하루 1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역키트 선물은 뉴욕타임즈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60년대 춘천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한 미국인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은 정말 열악했었는데요.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코일9의 모범 대응국으로 미국보다 훨씬 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국에서 퍼지는 한국에 관련된 미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파일럿들이 미국에서 진행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조종사 비행 훈련을 마치고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한 한국인 파일럿은 의료물품 비행 수송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경비행기로 접근하기 힘든 하와이, 알래스카를 뺀
미국 48개 주에 희망을 배송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8월 캘리포니아 유카밸리 등의 혈액 수송을 시작으로 경비행기를 통해 수송품을 전달했습니다. 2차 때는 인디애나에서 펜실베니아로 마스크를 수송했습니다. 수송품은 단체에서 제공했지만 경비행기 대여료와 체류비는 자비로 부담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미국에 재능 기부를 제대로 한 셈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관련 훈훈한 미담이 전파되던 도중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3월 한국 기업이 생산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인도된 진단키트의 결함 논란을 제기한 것인데요. WP 기사에는 미국에 세금으로 한국의 결함 제품을 산 것이냐, 메릴랜드 주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칫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 가능성까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지난 7월에도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가 저렴한 미국산 C사의 제품을 두고 일부러 비싼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저렴한 C사의 미국산 제품의 제조사는 현재 심각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 센츄리에 게재된 진단키트 테스트에서 C사의 진단키트는 다른 제품군보다 잘못된 음성 판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공개했고,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주가 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과거에도 악의적인 거짓 주장으로 한국산 진단 장비와 호건 주지사를 공격한 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해당 기자는 호건 주지사가 들여온 한국산 진단키트 무더기 결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L사 제품의 품질 논란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호건 주지사가 저렴한 로컬 기업 제품을 무시하고 한국의 L사 제품을 수입했다가 불량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들이 L사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를 주 정부와 나눈 이메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호건 주지사가 L사 제품을 선구매 계약한 뒤 나중에 L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진단 해석 기준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릴랜드대가 1차, 2차 제품군의 차이점으로 지적한 양성 판정 해석 문제를 WP는 마치 불량에 따른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상은 FDA 기준에 맞춰 바꾼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호건 주지사의 발빠른 대응도 눈에 띕니다. 호건 주지사는 WP 보도 직후 MSNBC 방송에 출연해 WP 기사는 완전한 허위라며 FDA가 더 선호하는 양식으로 바꾼 것일 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뀐 키트가 더 빠른 성능을 갖춰 금상첨화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제품을 빨리 들여온 덕분에 새롭게 개량된 제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FDA 기준을 맞추면서 메릴랜드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한 평가는 분명 우호적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영화 힐빌리의 노래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연을 맡은 미국인 배우 글렌 클로즈는 감염병 초기 한국의 대응이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어서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나 정치인이 아닌 미국의 배우도 한국을 떠올렸을 때 모범적인 방역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내에서 한국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방역과 선행의 미담이 미국 내에서 더 널리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